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파리 올림픽으로 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즐겁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은 33번째인데 서울 올림픽은 24번째였습니다. 파리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19세기에 열렸고 20세기에 열렸고 21세기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정확하게 말하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의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구베르탕 남작이라고 그러죠. 구베르탕 남작, 프랑스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시켰습니다. 프랑스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개막식을 보신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 개막식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삼색기로 대표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죠. 그런 나라, 프랑스 하면은 혁명과 예술의 나라입니다. 이 혁명을,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수출해가지고 그게 러시아로 가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 가면은,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면은, 인도지나 반도에 들어가면은 그게 킬링 필드를 만들기도 하는 이 혁명의 원조, 좌우 대결의 정치의 원조가 바로 원조 국가가 이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술, 인권, 자유 이런 부분에서도 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과 예술, 그걸 다 합쳐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었는데, 그 이번 개막식의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관용,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 올림픽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 이야기를 제가 월간조선에 2차례 썼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과 이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새삼 서울 올림픽이 위대하게 보이고, 서울 올림픽을 만들어낸 영웅들, 박정희, 박종규, 정주영, 전두환, 노태우, 박세지, 그리고 사마란치 IOC 위원장,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또 그분들의 지도하에 한국인들이 서울올림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전후 약 10년 동안 그야말로 순정을 바쳐서 역사상 최고의 의미를 가진 올림픽을 만들어내었구나 하는 감격이 새삼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서울올림픽의 영웅들을 우리가 잊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시리즈로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야기 네 번째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화대와 성화봉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었던 세양금속이라는 회사는 아주 영세한 주물 공장으로서 회사 간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기둥을 억지로 세운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늘어서 있고, 가까스로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을 들어서면 여기저기 노쇠 용기를 만드는 공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양금속이었습니다. 1987년 가을에 세양금속 김상도 사장은 동삼공업 주식회사의 이인모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국화약으로 갔습니다. 한국화약에서는 성화봉 견본을 보여주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상도 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 후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기에
성화봉 제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88년 2월이 되자 동삼공업에서 성화봉을 가지고 와서 만들 수 있겠느냐고 했고, 김 사장은 자신 있다고 하자 샘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3개 업체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 중에는 아주 국내 유수의 기업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만든 샘플이 합격되었답니다. 이때 얼마나 기뻤는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16살부터 청동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숱한 상품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작품으로서 평가된 적은 없었습니다. 학벌이 별로이다가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양의 하청을 준 동삼공업에서는 절대 비밀을 지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12명의 직원과 함께 오직 성화봉 제작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소의 제품 생산과는 달리 정성을 담기 위해서 모두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한 후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심정은 옛날 자식이 과거시험 보러 간다고 떠나면은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놓고 천지신명께 잘되기를 기원하였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한 개의 불량품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화봉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비밀리에 작업을 하자니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혔답니다.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작업을 하였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영광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화봉송에 쓰일 3100개의 성화봉을 제작하였고, 추후로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200개, 한국화약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200개를 별도로 생산했습니다. 김 사장은 성화가 자기 회사 앞을 지나간다기에 전 직원과 함께 일손을 놓은 채 시커먼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연도에 늘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성화가 흰 연기를 뿜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자가 들고 뛰는 찬란한 금빛 성화봉이 뗏물이 줄줄 흐르는 옷차림의 초라한 행색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화가 지나가는 순간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저 찬란한 성화봉은 내가 만든 것이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세직 씨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소장 출신으로 수도 경비사령관도 지내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군인 출신들은 그 지도력을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함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병들과 같이 하다가 보면은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데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조직을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큰 실수가 없습니다. 군인 출신 새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런 경우죠. 1988년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이 열린 그해 1월 30일 토요일 오후 박세직 위원장은 예고 없이 성화대 제작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식전 본부장과 비서관만 데리고 갔습니다. 성화대를 만드는 곳은 깨끗하고 깔끔한 작업장일 것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찾아간 곳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공장지대로 차가 진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도착한 곳은 공장이라기보다는 철공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려 길바닥은 질척질척거렸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장 마당에 철 구조물을 내다 놓고 성화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기 전이라 불거스름하게 녹슨 쇠파이프를 한 대 내어놓고 뚱땅뚱땅 망치질을 해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서관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에게 큰일 났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박세직 위원장은 모른 채 했습니다. 더 놀란 것은 망치질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은 미처 위문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직원에게 당신 뭐 가진 것 있느냐고 했더니 거의 새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담배 한 갑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개비씩 돌린 뒤에 박세직 위원장은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올림픽 하면은 굉장한 사람들이 치르는 호합한 행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뭉쳐져서 올림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진흙바닥에서 올림픽 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신성한 성화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정성 들여서 만들어 주십시오. 박 위원장은 조직위의 촬영팀을 불러가지고 성화대 제작 광경을 비디오로 기록해 두도록 했습니다. 성화대 제작을 맡은 회사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의 삼성공업사였는데 이종월 사장은 1987년 11월 작업에 착수하던 날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쇠붙이를 만지며 막이를 하지만은 우리 생애에서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게 되었다. 회사로서도 영광이지만 개인으로서도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제작 기간 중에는 음주, 도박 등을 삼가고 오로지 성화대 제작에 열중해 주기 바란다. 회사에서도 다른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이 일에만 매달릴 생각이다. 이 회사의 용접공 이영건 씨는 공기도 촉박했거니와 겨울철에 야외 작업을 하게 되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작업장이 진흙마당이어서 얼면은 넘어지기 쉽고 녹으면 질퍽질퍽하여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이교대제로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를 보충하느라고 실제로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8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건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통하게도 추위를 참느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신이 솜처럼 피로함에도 연장 근무를 자청하는 동료들이 속혈했습니다. 교회 집사람은 성화대 제작 기간 내내 새벽 기도와 하루 한 끼 금식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성화대를 그곳에서 만드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박세직 위원장이 다녀간 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이웃 사람들은 근로자들에게 과일을 갖다 주며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화대를 완성하고 주경기장으로 옮기려고 세워보는 날 이웃 주민들이 몰려나와 박수로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근로자의 순정 어린 손때가 묻은 성화대가 대회 기간 중 잠실벌의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뒤에는 이들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올림픽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